기본소 교재 위주로 가겠지만 꼭 그 순서를 따라가진 않을 거니까 그걸 알고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그 처음에 이제 바로 좀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맛을 봐봅니다. 일단 그 4페이지로 가보면 교재사로 가보면 우리가 그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그 입법행정 사법을 그 4페이지 가장 아래 그걸 봤었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실질과 행정에 따라서 뭘 했냐면 자, 이걸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걸 형식과 실질로 나눌 때 일단 이거 가운데 나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해서 이걸 여기다 뭘 붙인다고? 본래는 누구 거다. 그래서 본래는 누구 작용인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나눠서 입법행정 사법 중에 뭐가 섞여 있는가만 알면 돼요. 그래서 행정입법이야말로 그 여기가 실질이고 형식이겠죠. 그래서 행정입법 대통령령의 제정은 본래는 뭔데? 실질은 입법인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행정 이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형식은 행정이겠죠. 이렇게 이제 아마 될 거라는 거예요.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은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죠. 공무원 임명 처분은 뭐지? 이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특허지, 특허. 그래서 공무원 임명 처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게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뭐야? 처분이죠. 특허 처분이기 때문에 실질은 뭐야? 행정이겠지. 근데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어? 입법부, 국회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입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입법이겠죠. 법원 등기는 뭐지? 이거 실질 잘 분석해 봐요. 법원 등기는 뭐야? 장부기재 서류발급 공증이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건 공증에 해당되지. 공증. 그러니까 본래는 뭐야? 본래는 누가 할 일? 행정이 할 일이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행정행위니까. 그래서 행정이 할 일인데 누구의 권한과 이름으로 하고 있다? 사법부. 등기는 사법부가 하고 있죠. 그래서 형식은 사법이 돼요. 행정심판 재결은 재판이요. 재결이라는 게 뭐야? 재판 대신하는 거죠. 재판 대신하기 때문에 실질은 뭐가 돼? 사법이겠지. 본래 사법이죠. 근데 지금 누구 이름으로? 행정 이름으로 심판 재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법행정 사법의 내용을 이렇게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됩니까? 입법행정 사법 중에 뭐가 섞였냐만 알면 되지.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입법과 행정이 섞인 거죠. 이것은 뭐 행정과 입법이 섞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목만 보면 입법행정 사법이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제목만 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스타일로 내서 제목만 보면 이렇게 가운데 싹둑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 딱 있으면 그러게만 시험 내면 다 100점이지. 시험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그건 종합반에서 한 거고, 이제 이렇게 가운데 나눠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싹둑 나누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되죠? 통고 처분가 있어요, 이런 게. 그러면 통고 처분은 형식은 뭐고 실질은 뭡니까? 그러니까 통고 처분을 가운데 싹둑 나누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결되냐? 그러면 통고 처분이면 처분이니까 실질은 행정이고, 뭐 통고 알린다? 알리니까 실질 형식도 행정 아닌가?
그래서 통고? 통고 알린다? 그러니까 형식도 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통고 처분은 이런 지금 이렇게 쉬운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분석이 더 돼야 되죠. 그러면 통고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이 통고 처분을 내리는 거지? 뭐 대신? 행정형벌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경미한 행정형벌은 간단히 돈만 내게 하고 끝내서 처벌로 끝내는 거죠. 그게 통고 처분이죠. 그래서 이 통고 처분은 이거 행정형벌에서 경미하게 돈만 내고 끝내는 절차가 이거죠. 그게 통고 처분입니다. 그럼 통고 처분은 행정형벌이 부과된 거를 누가 하는 거지? 행정청이 간단히 끝내는 거지. 그러니까 형벌이기 때문에 이거 실질 형식에서 그러면 행정형벌이니까 형벌은 원래는 누가 부과해야 돼? 본래는 누굽니까? 사법이죠. 재판. 그래서 교도소 보내고 형벌 부과는 본래 재판이 하기 때문에 실질은 사법이죠. 근데 간단하게 누가 부과하는 거지? 행정청이 돈 내게 하고 끝내는 거죠. 행정청이 재판부 대신 간단히 돈 내게 하고 끝내는 거니까 형식은 뭐겠습니까? 행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통고 처분은 뭐야? 실질 사법인데 형식 행정이라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 싹둑 나누었던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는. 그래서 그럼 이런 건 시험에 잘 낼까 안 낼까? 잘 내겠죠. 그래서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온다. 근데 통고 처분을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분석하면 우리가 시간이 시험에서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통고 처분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실질 사법이면 형식 행정이면 행정심판 재결과 똑같죠. 그러니까 심판 재결과 이 통고 처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4페이지에 이제 그 아래 거는 우리가 다 했으니까 가운데 박스를 봐봐요. 가운데 박스. 그 가운데 박스를 봐보면 거기 실질적이 우측 그래프고 우측이고 아래 형식적이 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통고 처분 찾아봐. 그러면 통고 처분은 뭐야? 실질은 뭐야? 사법이죠. 그러니까 제일 우측 거지. 근데 가운데 형식은 뭡니까? 행정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 번째 칸에서 1번의 심판 재결과 6번의 통고 처분이 나온다 이 말이죠. 심판 재결과 통고 처분 찾았어요?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기출이 많이 있어 없어? 많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걸 묻지 뭐 이렇게 이 쉬운 걸 내진 않죠. 뭐 쉬운 거 내면 할 말 없지만 그렇게 쉽게 내주진 않죠. 자, 그러면 또 해결 안 되는 그 도표 볼 줄 알겠죠. 어떻게 도표가 구성되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봐봐요. 그러면 통고 처분을 얘기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있죠. YS의 금융실명제. 그래서 YS가 금융실명제를 발령해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합니다. 그러면 YS가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면 이거 역시 실질은 뭐고 형식은 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 그 출제자는. 그래서 이건 실질은 뭐고 형식은 뭘까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뭡니까? 이 어디에 해당되지? 행정입법 중에 법률 대의명령이지. 일반적인 행정입법은 종속명령인데 이것은 법률 대의명령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뭡니까? 이것도 행정입법의 일종이죠. 그래서 저 행정입법이 제목이 딱 뜨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행정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은 뭡니까?
입법이죠. 형식은 뭔데? 행정이죠. 그러니까 똑같아. 행정입법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행정입법을 찾으면 그 도표에 대통령, 긴급명령 봐봐요. 가장 왼쪽이겠죠. 왼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의 긴급명령 그리고 행정입법 둘이 같이 있죠.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행정입법이 그렇게 같이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알 거예요. 집중 잘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행정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입법행정 사법 중에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할 거니까 주로 행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러면 행정법을 공부하니까 행정이에요. 그러면 형식적은 법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법행정 사법 중에 입법과 사법을 우리가 연락에 공부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하니까 행정을 공부하죠.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 해도 입법행정 사법 중에 뭘 물어볼까? 행정을 물어보지 다음 중 입법인 것은, 다음 중 사법인 것은 이렇게 묻진 않죠. 자, 그러면 행정을 물어보는데 그럼 우리가 법적인 개념을 공부할 거냐, 이론적인 개념을 공부할 거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책을 갖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는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적 개념은 일부예요. 우리가 저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소송법 하지만 그런 것은 이론을 바탕을 두고 그 법적인 걸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어나 요 국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죠?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있죠. 학문적으로. 그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를 경험했나? 경험 안 했잖아. 우리 5.18 경험했어? 아니잖아. 경험하지 않는 걸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그걸 생각을 해내는 거죠. 이론을 공부해서 앞으로 대비를 하는 거지. 그러면 입법행정 사법 중에 우리는 뭐를 공부해? 주로 행정을 공부해. 행정에서도 실질을 많이 공부해, 형식을 많이 공부해. 우리 이론을 공부한다니까?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실질 행정을 주로 공부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것이. 그래서 형식적은 일부고 실질을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실질을 공부하면서 실질적에서도 뭐를 공부해? 입법, 사법을 공부할 리는 없어. 실질적 뭐를 공부해? 행정을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의 주로 대상은 실질 행정입니다. 그럼 실질 행정을 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4페이지 가장 그 사이드 위에 그 4페이지 사이드 위에 그 문제를 우리가 종합반 해봤다는 거지. 4페이지 사이드 위에 있잖아. 근데 그 아래 4페이지 사이드 아래 거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금 했던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자, 봐봐. 제일 아래. 실질의무 행정에 해당하는 것만 묶인 것은 15지방 7급이에요. 그러면 실질의무 행정에 해당된 것만 묶인 것은 그러게 아래 지금 묶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실질 입법인 것은, 실질 사법인 것은 이런 건 출제 안 해.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 행정법이니까. 근데 거기서 형식 행정인 것은 이것도 출제 안 해요. 그런 것도 출제 안 합니다. 오로지 실질 행정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인 행정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러면 그 실질 행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싹둑싹둑 다 나눠야 되겠지? 나눠서 어떻게 해야 돼? 우측을 찾으면 되는 거죠. 왼쪽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왼쪽은 볼 필요 없고 우측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이 실질 행정인데 이런 논리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있지만 통고 처분처럼 이렇게 가운데 싹둑 나눠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출제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쉬운 걸 낼까? 그러지 않아. 이렇게 힘든 걸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건 한두 개밖에 없고 다 이렇게 힘든 걸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그 아래 통고 처분은 들어가게 돼 안 돼? 100% 들어갑니다.
통고처분 이런 것은 그런 문제는 100%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넣을 수가 없어, 출제자가. 그래서 가봐봐요. 기업반, 계엄선포가 있습니다. 계엄선포는 실질로 찾아가야 돼요. 근데 계엄선포는 실질이 뭡니까? 이거 통칭입니다. 통칭이. 그래서 실질은 통칭이라서 통칭이는 뭡니까? 계엄선포가 통칭인가 알아요? 계엄선포는 통칭이기 때문에 실질은 입법행정 사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제4의 국가작용이죠. 그러면 실질행정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실질 입법행정 사법 어디에 해당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실질은 행정이 아닌 거지. 그래서 실질행정 아닌 거예요. 탈락. 두 번째, 집회금지 통고. 집회금지 통고는 뭡니까? 집회금지 처분이죠. 집회금지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맞죠, 이거? 집회금지 통고 처분이야. 그렇게 쉽게 안 된다니까. 쉬운 건 1차적인 거고, 집회금지 통고 처분이고 심판 재결 이런 건 쉽죠. 행정심판 재결은 뭐야? 오른쪽만 보니까 사법이죠. 재판 사법. 잠 봐봐. 일반 법관의 임명. 법관의 임명은 실질은 행정 맞아? 법관이니까 사법 나오면 어때? 그건 형식이야.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하지만 임명은 뭡니까? 공무원 임명 처분이죠. 공무원 임명 처분은 실질은 뭐야? 행정이야. 특허. 그래서 공무원 임명 처분은 법관의 임명은 실질 행정입니다. 답 나왔네. 두 개. 니은과 리을. 그 다음에 미음반. 대통령령의 제정은 뭡니까? 그건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으로 하나를 바꿔야 되겠지. 갖고 실질은 입법이겠죠. 통고처분은 뭐지? 실질은 뭐야? 사법이겠죠. 그래서 실질 사법이니까 탈락돼서 답은 뭡니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여기다 뭐 같은 거 넣으면 좋죠? 아까 대통령의 긴급명령 같은 걸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등 이런 걸 이제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런 식의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60점은 다 맞아. 6, 70점은 다 맞는데 80 이상부터 이제 100까지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80에서 100은 20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20점밖에 아니지만 이거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종합반에 두세 배를 해야 돼요. 종합반에 두세 배를 해야 이 점수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고 기뻐해버리면 안 되지. 이건 종합반만 들으면 다 맞는 점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가야 돼요. 그래서 힘듭니다. 자, 계속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까 우리가 말했죠. 우리의 관심 대상은 형식과 실질 중에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주로 뭘 공부한다? 실질을 공부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형식도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형식 행정 거 봐봐봐. 그러면 주로 실질 행정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근데 행정입법도 우리의 관심 대상 우리 범위에 속하죠. 심판 재결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관심 대상은 실질 행정을 주로 공부하지만 형식음 행정도 우리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비율로 나누면 한 7대3 정도 이런 식으로 실질을 공부하지만 형식 행정도 상당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거기 4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페이지에서 거기 첫 번째 그 사법과 구별해서 그 첫 번째 도표가 있고요. 그 아래 돋보기 봐봐.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그럼 행정법학 대상으로서 행정은 실질의미 행정을 주로 공부합니다. 근데 가론에 뭐죠? 일부 형식 행정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실질의미 행정도 공부하지만 일부 형식 행정 그걸 포함하고 있죠. 그래갖고 또 그 로마자 3번 행정법학 대상으로서의 행정은 실질의미 행정이다. 일부 형식적 행정을 포함한다. 그러면 실질 행정을 주로 공부하고 일부 형식적 행정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돌아갑니다.
됐어요. 거기는 그 정도만 하고 저 문제를 이제 풀 거니까 기다려 봐요. 자, 넘어가. 통칭 이런 건 지금 안 해도 돼요. 어디로 갈 거냐? 법률 유보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갑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 가서 법률 유보를 한 2시간 동안 해야 되지. 법치행정을 해봅니다. 집중 잘해야 돼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은 나중에 시간 남거나 짜투리 시간에 하면 돼요. 그래서 법치행정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 종합반 때 안 했던 거 그걸 다 할 건데 양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법률 유보 우위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법률 유보란 말을 좀 뭐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신속하게 복습을 좀 해보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법률유보 우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은 우리가 그 애완견 소유자 세금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 세금 부과하겠다고 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 애완견 데리고 다니잖아. 개 데리고 다니죠. 그 역사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개를 저렇게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지. 옛날에는 동물한테 줄 음식이 없었지. 인간도 먹기 힘들었잖아 겨울에.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저 개들 데리고 다니고 있죠. 막 개한테 고기 사주고 있죠. 옛날에 사람도 고기 못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 같은 거 못 먹었어요 진짜로. 그 부모님이 뭐 고기 사서 뭐 해준다 이런 건 거의 없었지. 짜장면 먹기도 힘들었지 우리가 꼬마 때는. 라면이 좋은 음식이었죠 우리 꼬마 때는. 그래서 지금 개를 저렇게 애지중지 키는 거 보면 우리 세대들은 좀 이게 가소롭지. 자, 개 데리고 막 자기 아들처럼 개 그렇게 키우면서 유기견 센터 생기자마자 바로 만땅 차버리고 바로 갖다 버려버리고 그 개고기 먹지 말자고 막 데모하면서 끝나고는 돼지고기 회식하고 개고기 먹지 맙시다 하고 집에 가서 소고기 구워 먹고 뭐 개가 사람 물어 죽이는데도 우리 개는 안 그래요. 막 그러고. 개한테 이름 불러주고 막 여기 천변 나도 운동 많이 하는데 거기 걸으면 개를 유모차에다 싣고 다니대. 유모차에다 개 싣고 밀고 가고. 그래도 나는 그래갖고 유모차 오길래 미리 비켜줬다. 얘기 뭐 할까봐 미리 비켜줬는데 알고 보니까 개가 타고 있대. 유모차 안에. 갖고 유모차 안에 개새끼가 타고 있는데 그걸 나는 비켜준 거야. 미리 그 얘기 뭐 할까봐. 그래서 또 그거 있잖아. 유모차가 오니까 여기 물 웅덩이가 있는데도 나는 밟고 지나갔다. 유모차 지나가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개새끼였어. 였고 그런 걸 하던데. 개인적으로 개 그렇게 집착한 거 보면 격세지감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개를 모시고 살더만. 그래갖고 그 강영욱이 나온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에 보면 강영욱이가 개 치료해 주잖아. 그죠? 그 치료해 주는 게 다 뭡니까? 나는 그거 알거든. 그 강영욱의 그 개 다루는 방법 저도 그거 아는데
그 개 치료하라는 말이 뭐죠? 강용욱의 그 말의 결론이 뭡니까? 그 개를 사람 아래 두라 이 말이에요. 개는 이성이 아니요 본능으로만 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밥 주고 나 없으면 너는 죽는다. 이걸 걔한테 심어주란 말이에요. 넌 서열이 인간 아래다. 그래서 사람이 소파에 앉으면 너가 내려가는 거지 너가 소파 올라가면 인간이 내려가는 거 아니다. 그걸 걔한테 심어주죠. 그거 딱 소파 못 올라오게 해버리잖아요. 걔한테 딱. 내가 앉으면 넌 못 올라와. 내가 없으면 너 올라가. 그걸 훈련시켜주잖아. 걔한테. 그럼 걔는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을 물지 않아요. 뭐 한다는 거. 그 걔가 달라들면 어떻게 하죠? 짝가는 걔가 달라들면 여자들 막 피하잖아. 그럼 걔는 계속 달라들어요. 아, 내가 저놈을 이기구나. 근데 걔가 달라들면 몽댕이 들어버리잖아. 옆에 몽댕이 들거나 돌 들어서 이렇게 던지잖아. 그러면 저 맞으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걔는 안 달라들어요. 걔가 작은 개가 달라들면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뭐를. 그럼 걔는 바로 아 저놈은 나보다 강자구나 이걸 인식을 해요. 몽댕이 들면. 그러니까 아마 그 강영욱이가 텔레비전 나오니까 그러지. 텔레비전 안 나오면 걔 바로 몽댕이 적당한 몽댕이 갖고 몇 번 샥샥 쳐주면 조용해요. 애완견 가족처럼 키운다 하는데 자 우리 해봅시다. 애완견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하겠다. 그러면 한번 후다닥 봐봐요. 법에 근거 있어야 된다. 이걸 법률 유보로 했었죠. 미리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규정은 5만 원인데 부과는 10만 원 부과해버리면 이 법을 위반했죠. 그래서 위반 금지인데 이것은 법률 우위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법률 유보, 법률 우위가 지켜져야 된다. 유보는 미리 법을 만들라는 거고 우위는 위반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보와 우위를 어긋나면 이것이 위법한 처분이다. 그래서 당사자 쟁송 들어가서 판사도 법률에 따른 재판한다. 이게 법치국가다. 그러면 이 법치국가 원리는 목적이 뭡니까? 행정이 법에 따라 행정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거지 행정의 효율성 이런 걸 의미하진 않죠. 법치행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독일로 가더니 형식적 법주제에서 실질적 법치로 바뀌었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행정위법은 법률에 이미 있어야 되는데 히틀러 때는 악용했단 말이죠. 일단 우위 유보했고요. 히틀러 어떻게 악용했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포괄위임을 해버렸다. 그리고 우위도 내용 묻지 않고 악법도 법이라는 사상이 지배했죠. 유보도 일부분만 법에 근거 둬라.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2차 서현 이후에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죠. 법률의 형제력은 엄격해져서 포괄위임 금지, 그리고 포괄위임 금지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우리가 엄청 공부해야 되니 조례는 포괄위임 된다부터 해서 이런 걸 다 할 거예요. 악법은 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의 우위가 돼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심사, 위헌법률 심사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 이런 게 등장했죠. 법률 유보 범위가 확대됐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여기서 법률 유보로 들어가 보면 행정발동 법에 근거 둬야 되는데 그때 법률 유보는 조직법적 유보가 있고 적용법적 유보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조직법 유보는 행정학에서 이거 배우죠. 행정기관 법정주의,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돼서 현대 모든 법치국가들은 행정조직은 이미 법정화되어 있죠. 이미 법정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법무부 지금 이준석이 여성가족부 없애자, 통일부 없애자 그러게 합니다. 자, 이거 좋다. 그러면 통일부 여성가족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통일부 여성가족부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바꿔야 돼. 법 바꿔야 통일부 여성가족부가 없어집니다. 그게 정부 조직법이고요. 그럼 우리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처음부터 이 정부 조직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한 나라 국가조직은 국가조직이 돌아가려면 언제나 이 정부 조직법부터 만들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언제나 법정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통일부 여성가족부를
이미 MB 때 없애려고 했어요. MB 때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지 못했습니다.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반발 심하니까 없애지 못해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 없애자 이렇게 하고 있죠. 어느 국회의원이 그러대 여성가족부를 남녀갈등 조장부, 여성가족부를 남녀갈등 조장부 이렇게 하면서 여성가족부 그걸 이제 하고 있죠. 근데 그건 이미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언제나 법에 근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근거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하죠.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근거 있으니까. 작용해서 뭐가 돼? 근거 둬야 두냐 안 두냐 이런 대립을 하죠. 그러면 작용해서 침해할 때 근거 필요하다. 침해유보설. 침해는 당연하고 급부에서도 필요하다. 급부행정유보설. 아니다. 급부는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작용법에서 근거 두냐 안 두냐 이 논의가 되는 거죠. 조직법은 언제나 근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물어보면 조직법을 물어보면 무조건 근거 있어야 된다 해버리면 끝나죠. 작용해서 두냐 마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래갖고 대비되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행정유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거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에 근거 없이 행정부에게 알아서 고유 영역으로 인정해 주는 거 행정유보가 있죠. 그러면 행정유보 영역에서는 행정이 법에 근거 없이 발동하기 때문에 행정유보가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행정유보는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되며 행정이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유보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법률유보의 한계 영역에 해당되죠. 그래서 법률유보의 한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행정유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의회유보가 있습니다. 의회유보는 법률로 규정해야 될 것을 하위 행정입법에다가 위임하지 말아라. 그런 게 의회유보죠. 의회유보는 위임금지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위임금지가 본질인데 더 발전해서 중요 본질적인 건 입법부가 결정해야지 행정부에게 그 중요 결정사항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의회유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유보 대비된 개념에 의회유보 개념이 있었고 책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냐? 거기 14페이지에서 법치행정이 나오죠. 거기서 이번에 목적에서 OX 우리가 종합반했죠. 법치행정은 행정남용을 통제하는 거지 두 번째 행정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렇죠? 행정의 효율성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법치주의 2번의 내용에서 행정기본법 8조를 이제 연락해야 됩니다. 우리 책 곳곳에 행정기본법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정기본법 조문을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예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곳곳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써졌잖아. 무조건 빨갛게 표시를 해놔야 돼. 왜? 행정기본법은 뭐뭐를 쓰고 있느냐. 내년 시험 1순위가 행정기본법에 써진 거 안 써진 거예요.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보잖아. 확약이 행정절차법이 있냐. 공법상계약이 행정절차법이 있냐. 행정계획이 행정절차법이 있냐. 그거 끝없이 물어봤죠. 그럼 앞으로 향후 한 5년간은 행정기본법에 뭐가 있냐 없냐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있고 없고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법치행정이 행정기본법 8조에 있다는 거죠. 읽어볼까?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그 위에다가 뭐죠? 행정은 법을 위반하지 말아라. 이게 법률 우위야. 법률 우위. 슬러시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근거해야 된다. 그게 뭐죠? 법률 유보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법률의 우위고 두 번째는 법률 유보죠. 근데 법률 유보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하는 게 뭡니까? 침해 행정이죠. 그럼 침해할 때 근거 두고 그 밖에 중요 생활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뭐야? 이것이 일종의 중요사항 유보처럼 중요 본질적인 건 법의 근거 도라라고 해서 그 조문상으로 침해행정과 중요 본질적인 건 법의 근거 두라고 해서 법률 유보에서 우리 규정도 뭐 중요사항 유보설과 같은 그런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민적 법치주의가 뭡니까? 시민적 법치주의 시험에 안 나오죠. 이건 왕정을 무너뜨린 근대국가의 법치주의죠. 그래서 왕정을 무너뜨린 근대국가 법치주의가 시민적 법치주의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독일에서 히틀러 전에 한물 갔던 그런 법치주의였죠. 가장 아래 형식적 법치주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건 됐고요. 오른쪽에 실질적 법치주의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실질적 법치주의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은 다 우리가 이제 하니까 15페이지의 가운데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와의 관계 있죠? 그 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반 때 못했지만 법률 유보 우위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걸 주로 할 거야. 기출은 거기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구급도 거기서 잘 나오는데, 요즘은 요 유보와 우위 이론적인 것보다 그 뒤에 16, 17과 18, 19에 이 판례가 더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도표보다는 판례 쪽에 요즘은 문제가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판례와 거기 15페이지 가운데 도표가 집중적으로 출제를 해요. 그 두 개만 정리하면 그거 다 해결되는데, 이 법률 유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파생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15페이지 아래쪽에 간단한 거 끝냅시다. 법률 유보 원칙, 그 도표 좀 이따 하고, 그 판례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돼. 법률 유보 원칙에서 적용 범위, 법률 유보가 있죠. 그리고요, 거기 2번도 다 중요합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이란 국회 제정 형식의무 법률, 법규명령 포함해서 법률 유보에서 법률은 국회 제정 형식의무 법률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에서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일단 의미하죠. 다음에 조직법 유보, 작용법 유보가 있는데, 두 번째 조직법 유보를 뭐라 그래? 권한규범. 작용법 유보를 수권 근거 규범을 얘기합니다.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가로 안에 것까지. 그래서 법률 조직 규범이 권한 규범이요, 작용 규범이 수권 근거 규범이죠. 다시 3번 처음부터 모든 경우 소관 사무 내에서 가능하므로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존재한다. 법률 유보 논의는 것은 조직 규범이 아닌 작용 규범이다. 그럼 조직 규범은 언제나 근거하다. 그러니까 작용 규범에서 논의한다. 근데 작용 규범 논의한다는 걸 수권 규범에서 논의된다. 이렇게도 맞단 말이죠. 작용 규범 대신 수권 규범. 수권이 뭐야? 위임이 있어라 받을 숫자. 뭐 위임을 줘야만 받아야만 행정은 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행정 유보가 있습니다. 행정 유보는 거기 뭐죠? 거기 특별 권력 관계 법치주 상대방의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라고 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행정 유보도 허용적 행정 유보와 배타적 행정 유보가 또 있어요. 자, 이런 건 안 나와. 이런 건 거의 안 나오니까 행정 유보 자체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럼 허용적 행정 유보는 뭐고 배타적 행정 유보는 뭡니까? 행정 유보는 행정부에게 맡겨놨지만 허용적 행정 유보는 사후의 법률로 통제가 가능한 거고, 배타적 행정 유보는 사후의 법률로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사후의 법률로 통제할 수 있는 게 허용적 행정 유보니까 그런 것이 인정돼야지, 사후의 법률로 통제 불가능한 배타적 행정 유보는 오늘날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음에 의회 유보가 곧 마지막에 위임금지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뒷장에 판례 의회 유보에서 그 1번 지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법률 본칙은 단순히 행정작용 법의 근거 등면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기본권 중요한 감리 영역,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중요 본질은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재난지원금 지금 전 국민 주냐
소득의 80% 주냐? 말이 많죠. 그 국회동 여대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송영길하고 이준석하고 둘이 전국민 주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뭐야? 국회동의 했다는 거잖아. 그러더니 거기 자기 당 가더니 안 된다. 우리 꼬마애가 일 잘못했다. 지금 거기 국민의힘 노땅들이 우리 어린애가 철없이 지금 합의해버렸는데 안 된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엄마 없이 뭐 큰 거 사와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엄마 허락 없이 노트북 사와버린 거야 지금이.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손잡고 가서 물루로 환불하러 간 거야 지금이. 그 상황이잖아.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국회동 얻어야 되는데 얻어야 돼. 왜? 오늘날 급부지만 중요 본질적인 거야. 그래서 법률 유보 국회동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요거 내포하고 있다. 2번 가 2번. 납세무자에게 조세 납부무뿐만 아니라 그럼 납세무자 조세 납부무가 뭡니까? 세금 내라 이거죠 뭐 국민들한테. 납세무뿐 아니라 가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 불행에 따른 납세무자에 있게 될 불이익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건 좀 당연하죠. 세금 안 냈을 때 불이익 조치를 취하잖아. 그럼 그런 건 불이익이 되면 국민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법에 근거 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건 미리 법률에 규정돼야 된다. 예산과 법률 유보가 나오죠. 예산과 법률 유보인데 법률 유보 개념에 그 법률 속에 예산이 포함될 거냐? 예산은 국민을 규율하지 않죠. 예산은 국가기관이 돈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걸 규율하기 때문에 법률 유보 말하는 법률에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 개념에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쌍가로 7번이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쌍가로 7번에 법률 유보에 관한 그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못했죠. 상당히 중요하게 해놓고 아까 그 앞에 도표하고 비교해서 이걸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 기다려보세요. 그건 기다려 또. 그 다음에 그 아래 판례가 있죠. 우리가 종합반 때 2번을 했죠. 1번을 해야 돼. 1번도 중요합니다. 그 1, 2, 3번 판례 다 중요해. 1, 2, 3번이 3번은 뭐죠? 3번이 제일 중요하지. 그 2번이 좀 나는데 3번에 동그라미 1번 내용 들어와서 법의 노조 통보가 나오죠. 그래서 3번 1번은 법의 노조 통보 사건을 내년부터 이제 예상 문제가 되는 거지. 오른쪽까지 길게 돼 있죠. 그래서 법의 노조 통보 작년 20년 9월 판례니까 작년 책에 없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판례는 우리가 했고요. 1번부터 해봐. 1, 3번을 합시다. 1번. 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담금이 뭡니까? 우리가 그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은 거 알아요? 자기 차 경유차 탄 사람 있죠? 자기 집에 경유차, SUV. 경유차 탄 사람들은 자동차 세금 말고 환경 개선 부담금이 나와. 알아? 집에 트럭이 있거나 경유차. 여자들 경유차, 휘발유차 몰라? 남자들은 다 알 것이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에서 경유차 연락에 타봤죠? 승차감 죽여주죠? 응? 군대 경유차 승차감 죽여줘요. 휘발유차는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를 알죠? 휘발유차는 경유는 이렇게 있으면 불 되면 안 붙어. 휘발유는 불 되면 바로 붙어버리죠. 경유는 불 되면 안 붙어. 경유는 그 매개체가 있어야 불 붙죠. 등유도 그러죠. 석유도. 그래서 석유 불 지려면 심지 있고 이래야 되잖아. 심지. 그래갖고 그걸 태워야 되고 이러죠. 근데 그 차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휘발유는 매연이 거의 없어. 조용하죠. 엔진도 조용하고 매연도 없고. 경유차는 시끄럽고 뒤에서 까만 매연 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차는 경유를 안 타. 고급차는 다 휘발유차를 타죠. 승용차 세단은 휘발유차를 타는데 경유차가 좀 싸고 기름값이 싸고 이러니까 그 경유차를 타게 됩니다. 우리가 고급차는 경유차를 안 타는 거지. 휘발유차 타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은 경유차 안 타.
그래서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난폭 운전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유차입니다. 휘발유차는 대부분 여유가 있어요. 자, 나중에 운전해 봐라. 대부분 난폭 운전은 경유차입니다. 휘발유차 탄 사람들은 거기 그랜저 제네시스 이상 타는 사람들이 난폭 운전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유차가 주로 도로교통 질서를 많이 안 좋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경유는 환경 오염이 많이 되니까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환경 오염을 유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금이라는 이 돈을 내게 해요. 그래서 1년에 뭐 4만 5만 원씩 이런 부담금을 내게 합니다. 자, 그럼 부담금도 세금과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침해적인 거죠. 그러면 법에 근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법에 근거 요구됩니다. 근데 부담금이 너무나 많이 부과되니까 우리 법에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 부담금 관리 요 기본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에 부담금을 어느 때 부과할 거냐 이 도표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해라. 그래서 첫 번째 뭐 방금 환경개선 부담금 딱 이렇게 90몇 가지 예를 들어서 95가지 부담금 부과의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 들어와야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남자들 그 군대 갈 때 그 있잖아. 신체 등급 1등부터 뭐 6등급 나누고 4등급 이상 군대 가고 5등급은 군대 안 가고 이렇게 도표로 나눠놨잖아. 그래서 이제 4등급 기준이 뭐냐? 뭐 체력 이런 거에 뭐 신장, 몸무게 다 이제 나오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도 군대 안 가고 너무 가벼워도 안 가고 이거 알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등급을 나누듯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어느 때 부담금 부과할 거냐 이런 걸 다 써놨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들어와야 부담금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담관리 기본법에 부담금 부과 기준이 써져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다른 개별법에 이 부담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부담금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에는 부담금 부과의 경우가 안 써졌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개별법에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담금 부과하려면 이렇게 개별법의 근거가 있었을 때 이거 있는 것과 더불어 이 부담관리 기본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니까 여기에도 들어와야 부담금 부과가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있어야 되냐? 개별적으로 다 있어야 되냐? 아니면 여기 개별법에 근거 있으면 여기는 없어도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부담금 부과는 기본법 있고 개별법 있다면 둘 다 근거를 둬도 되는지 하나만 근거 둬도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법률 유보란 것이 법에 써진 거 모두가 다 근거를 둬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면 여기 기본법에 규정이 없다 해도 이건 괜찮다 이겁니다. 법률력 위반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 말을 국어적으로 힘들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죠? 부담관리 기본법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담관리 기본법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규정과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 관리 기본법 별도에 부담금이 포함되면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되는 거 아니다. 사실 말이 어렵다. 들어가 볼까? 부담관리 기본법 제정 당 시행되어 있던 부담금 별표에 열거하고 정당화 근거 마련하고 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침해 소지 있는 부담금 신설을 하는 경우 자의적 부가 견제하게 하여 법률에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것만으로 부담관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 별도로 반드시 부담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부가 포함되어야만 유효하게 되는 거라고 해석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 버린다면 부담관리 기본법에 그 95개 조항에 들어가지 않아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개별법에 근거 있다면 기본법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잘 기억하세요. OX 2번 가봐. OX 2번 11년 국가 7급. 그러면 11년 국가 7급에 3번만 나왔죠? 다른 데는 안 나왔잖아. 우리 9급은 이거 딱이야 이런 거. 한 번쯤 7급에서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온 거. 이런 거 우리한테 딱이죠.
부담금 관리 권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과 별도로 부담금 별도로 반드시 부담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OX.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개별법에 근거 있는데 기본법에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만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잘 정리하고요. 가장 아래 판례 3번. 2번 안 해도 되겠지? 개인택시 면허 사건은 3번. 저 법의 노조 통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권리 제한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법에 근거 둬야 된다 이거죠. 법에 근거 두고 법률 유보 통제 받는 건데 여기서 개인택시 사건 이거 우리가 했고요. 부담금 기본법 했고 춘천 개인택시 면허 사건을 했다 이거죠. 종교조와 교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조 법의 노조 통보 사건 이걸 해봅시다. 아주 중요하죠. 종교조를 여러분이 몰라. 교총도 모르고. 이게 어떤 데입니까? 그 교원 노조야. 노조가 어디죠? 노동조합. 그래서 우리 현대차 노조 또 뭐지? 삼성은 노조가 없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노동조합 노조가 있는데 우리 행정학에서 공무원 노조 인정돼야한대. 행정에서 안 해? 공무원 노조? 이거 면접 시험 질문 딱인데. 우리 공무원 노조 인정하고 있어. 교원 노조 인정해 안 해? 인정해? 그래서 선생들도 노조 만들 수 있고 공무원들도 노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이 되고 여러분 본급에서 노동조합비가 나가. 노동조합비를 떼. 그래갖고 이 노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위노조, 산별노조 해갖고 이 노조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어디에서 그 노동조합이 뭐 했다. 민노총이 불법 시위했다 이렇게 하는데 갖고 민노총 아니면 노조 욕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노조의 부작용도 있지만 노조 없으면 안 돼요. 노조 없어버리면 여러분 마음대로 고용주 해고해버리고요. 여자들 그 임신하거나 애 낳으면 해고하면 불법인데 그 여자를 여기 사는데 어디 강원도에다 발령 내고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여자 임신하면 어디 제주도에 발령 내버리고 막. 노조 없으면 여러분 완전 회사에서 완전 소모품 돼버립니다. 그러게 이제 노조가 나서서 그런 인사 불이익 못 주게 하고 그런 거 함부로 못 자르게 하고 임신한 여자 못 자르게 하고 인사발령 부당히 못 내게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진국 중에 노조 없는 나라가 없어요. 재밌어. 프랑스에는 바퀴 노조가 있다. 노조가 파업하면 바퀴 돌아가는 건 전부 파업해. 바퀴로 돌아가는 것은 모두 같이 파업한다니까. 비행기 바퀴 돌아가 안 돌아가. 비행기 착륙할 때 바퀴 돌죠. 기차도 바퀴 돌죠. 택시, 버스 다 바퀴 돌죠. 화물, 트럭, 택배. 그러니까 프랑스는 바퀴 노조 파업하면 모든 바퀴는 다 수도하는 거야. 그래갖고 다 사람들 뭐해? 출근? 다 자전거 타고 해야 돼 이제. 버스, 택시 다 파업하니까.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자가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새벽 5시에 자전거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그게 프랑스 일상화돼 있습니다. 우리는 욕하고 난리 날 건데 좌우지간 그래요. 선생들도 노조가 있는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여기 종교조가 있고 교총이라 해서 한국교원총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도 노조가 있는데 참교육을 하자 종교조가 있고 교총이 있는데 종교조가 진보요, 교총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교원 노조가 2개가 있는데 진보 보수 다르죠. 여기 봐보세요. 경쟁교육을 철폐하라. 종교조 탄압 중단하라. 그래서 우리가 야자하고 맨날 시험 봐서 경쟁교육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자는 게 뭐지? 여기 교총입니다. 교총이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지금 악수하고 있죠. 이들의 정치 성향을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경쟁교육 하지 말고 야자하지 말고 거기 모의고사 맨날 보지 말고 얘들 현장 데리고 가서 많은 경험을 나게 해라. 그래서 시험 같은 것에 노예로 삼지 말고 자기 소질 개발해서 하자. 그래 참교육하자. 종교조, 교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조 노조가 있고 교총 노조가 있는데
진보, 보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를 표방하면 요 보수 쪽에서 뭐라 해버립니까? 빨갱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 그래서 진보 얘기하면 빨갱이들 얘기해버린다 이거죠. 북한하고 통일하자. 북한하고 가깝게 협력하자. 빨갱이. 빨갱이. 우리 헌법은 북한하고 평화 통일을 하라고 했는데 좌우지간 진보 주장해버리면 빨갱이 해버린다 이거죠. 북한 그저 MB 때는 종북 세력이라 해갖고 북한에 그 동조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이 사건은 MB 때였는데 근데 이 종교조가 노조를 만들었는데 잘 들어요. 이야기가 기네. 거기 16페이지 아래 그 종교조 사건은 좀 쉬었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판례까지 잠시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해봅시다.